소통 강화의 의지일까요? 이 윤 대통령은 곧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한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고정 차장님. 네. 지금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주목이 되는데 신년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과 직접 소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떤 형식,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이제 그 여소 거야로 끝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국정이 표류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밝히고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여야를 떠나서 중립 거국 내각을 꾸려서 앞으로 내후년까지 지방선거까지는 전국 선거가 없습니다. 임기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야당 인사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내각에 포함을 시켜서 함께 일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여당의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다. 근데 이런 걸 선언을 함으로써 중립 거국 내각의 의지를 표명을 한다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파격적인 거국 내각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또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8번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죠. 이 총선 후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지나. 만약에 영수회담 제안을 하시면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혹시 아니면은 또 제안을 따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인데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혹시 다시 제안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존중하고 대화하고 또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정 질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이 제1야당 대표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이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1대에 있어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대 의석을 제대로 활용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떠나서 민생과 어떤 개혁 이런 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함께 같이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8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이재명 대표로서는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구할 것이고 이제는 그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이 필요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 최초로 그 요소야대를 임기 내내 겪어야 하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먼저 만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생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재명 대표는 잃을 것이 없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안 만났는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갑자기 만나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의 고민이 그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직을 수행한 3분의 대통령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한 사람에게 많은 권력도 집중되지만 책임도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해 보신 3분을 용산으로 초대를 해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까운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반대 입장에 있는 전직 대통령도 함께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국정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전직 국회의장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앞으로 지금 여소 거야 상황에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경험해본 사람, 해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진중하게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총리를 임명을 한다라면 네. 총선에서 나타난 적극적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소통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런 국정 운영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